과거 정부 국정원의 사찰 피해를 입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국가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비판 세력 제압 활동 문건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며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방글은 트위터로 유포됐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선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고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애국 진영이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해임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보수단체의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로 이 같은 국정원 문건을 확인한 조 전 장관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조 전 장관에게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또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용이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김승한 전 교육감과 명진 스님 등 다른 사찰 피해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 배상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국정원이 정재계 등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모은 조난 자료, 이른바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고 폐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초 공개됐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사찰 문건.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행사 등 일상적 정보 하나하나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런 조난 자료, 이른바 X파일을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까지 만들어 모두 60년치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는 일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박 전 국정원장은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한 내용들이라며 신빙성은 일축했지만 정재계와 언론계, 유명 인사들의 비위 의혹과 사생활 정보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을 때의 일화도 덧붙였습니다.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하지 말라고. 이어 다른 국정원장이 와서 공소시효도 넘은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얼마나 큰 파장이 오겠냐며 특별법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사찰 문건 공개 당시 여야도 이른바 국정원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법을 만드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과 합법 정보가 뒤섞인 X파일을 그냥 통째로 없앨지 선별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또 선별할 경우 정보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실제 법 제정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정원에는 모든 공작과 기밀이 담긴 문서가 저장된 중앙 저장소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문서도 여기에 그대로 저장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지만 국정원은 이 문서들을 공개도 폐기도 하지 않고 봉인해둔 겁니다. MBC가 이 문서의 일부를 처음 입수했습니다. 감시의 대상은 서울의 대형 사찰 봉은사의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먼저 나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월 7일 작성된 국정원 비밀문서입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정권 퇴진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 문건의 목표는 명진 퇴출이었습니다. 조계종 종단에서 연임을 저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보수 언론을 동원해 명진의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내고
3대 국민운동 단체를 시켜 비난 댓글 달기 운동도 계획했습니다. 명진에 대한 이런 식의 사찰과 공작 문건은 그해 상반기에만 6개가 더 작성됐습니다. 봉은사 주요 현황, 명진의 각종 추문, 명진의 종북 발언 및 행태, 명진 비리 수사로 조기 퇴출, 봉은사 내 명진 지지 세력 분포 및 시주금 규모, 사설암자 소유 의혹. 국정원은 명진을 쫓아내는 구체적 방법으로 봉은사를 총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 사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8개월 뒤 국정원 계획대로 봉은사는 직영 사찰이 됐고 명진 스님은 쫓겨났습니다. 직영 이거 누가 이렇게 결정한 거냐 했더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한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명진에 대한 사찰과 공작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작품이었습니다. 원세훈 씨는 2010년 7월 국정원 회의에서 종북 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을 설파한다.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찰과 공작에는 국내 정보 파트뿐 아니라 간첩 잡는 방첩국 소속 특명팀도 투입됐습니다. 사찰 결과는 청와대로 보고됐습니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이런 국정원의 공작을 알고 있었을까? 선생님, 저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국정원하고 같이 문건에서 스님 성함이 나오거든요. 명진 스님 색칠하고 조계 종단에서 외부 국정원하고 같이 합의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씀만 여쭈려고요. 저 같은 경우는 19살에 출가를 해서 지금 70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가. 제 개인으로는 너무 큰 그런 삶의 장애였거든요.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명진 퇴출 공작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조계종은 종단 내부의 결정이었을 뿐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네, 사찰 문건 입수하고 직접 확인 취재한 나세웅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나 기자, 네, 이 사찰 문건 결국은 뭐 소송을 통해서 입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상 소송에 가야 됐고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들을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문제는 이 불법 사찰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사후 보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법 사찰 문건들이 그대로 국정원에 꽁꽁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문서가 있다 없다조차 기밀이라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MBC는 그동안 취재하면서 알게 된 이 국정원 문건의 제목들을 명진 스님 측에 제공했고 승소 판결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개의 문건 제목을 확인했는데 공개된 건 13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군데군데는 삭제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찰과 공작 문서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뭐 명진 스님 문건은 빙산의 일각일 테고요. 네.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사찰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사실 이 사찰의 전체 규모나 이 문건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미 사찰 대상자가 많다는 점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들의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근거도 없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이 좌파 인물들의 이중 행태, 이 문건을 보면요. 국정원은 증거 제시가 어려운 이른바 설은 인터넷으로 의혹을 적극 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나서서 사실상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황당한 거죠. 난 전혀 몰랐어요. 여러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뭐 식당에 있는 여자하고 뭘 해가지고 애가 둘이 있고 뭐 이런 게 충암신 쪽에 있다는 거죠. 제가 취재했던 사건들 중에는 이 웃을 수 없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건데요. 국정원 방첩국, 그러니까 간첩을 잡는 곳이거든요. 이곳 소속 최정예 요원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가져갔습니다. 기저귀를요? 예, 야권 인사의 혼외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갓난아이의 대소변을 가지고
DNA 검사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결과가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첩보였던 것이죠. 국정원은 이런 황당하고 악의적인 불법 문서들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봉인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찰 내용은 이제 과거 정부의 얘기이고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이제 국내 파트를 없애면서 개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사찰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겁니까? 국내 정보 파트는 없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사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요, 우선 국내 파트가 아니라 간첩을 잡는 방첩국도 이런 불법 사찰을 광범위하게 했습니다. 국내 파트만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사찰 문건들을 모두 봉인했으니까 앞으로 악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계속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심리적 고문입니다. 네. 기밀로 봉인할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또 심사해서 폐기하는 과감하고도 당연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 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간 이 국정원법 개정, 다음 국회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팀 나세용 기자였습니다.